이남한 박사 홍채학 강의. 자연치유 홍채학 이남한 박사 이력. 1. 안경광학과 안경사. 2. 강원대학교 학사 석사 졸업. 3. 미국 로드랜드 대학교 자연치유 박사. 4. UN 평화대사 활동 중. 5. 미국 버지니아 바이블 유니버시티 한국 캠퍼스 자연치유학부 부총장 활동. 수상. 1. 자연치유 홍채학 세계기록원 등재. 2. 대한민국 노벨재단 노벨생리학상 수상. 3. 웨스턴 캘리포니아 의과대학교 인류를 빛낸 상. 4. 한국 서울대학교 명예전당 등재. 5. 문화훈장, 대통령상 등 30개 이상 수상. 홍채학 교육 내용. 1. 성격 측정. 1분이면 어머니를 닮았는지 아버지를 닮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2. 체질 측정. 1분이면 사상체질,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을 알 수 있습니다. 3. 직업 측정. 1분이면 직업적성, 경영에 유리한지, 엔지니어에 유리한지 알 수 있습니다. 4. 건강 측정. 1분이면 건강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5. 부부가 같이 오신 분. 인체 블랙박스가 부부가 잘 맞는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6. 운동 잘하는 방법을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골프, 사격, 양궁, 축구, 운전 등등. 교육 서적. 2권 11만 5천 원, 별도. 건강 홍채 변화 과정. 막힌 병소. 병소는 홍채의 섬유 조직이 벌어져 형성된 구멍으로 다양한 형태가 있으나 크게 타원형 혹은 마른 목골 형태인 막힌 병소와 홍채의 일부 조직이 자율신경선에서 바깥쪽으로 함몰되면서 생긴 열린 병소로 구분한다. 막힌 병소에는 선천적으로 형성된 유전성 병소와 후천적으로 형성된 후천성 병소가 있다. 유전성 병소는 타원형의 구멍 내부에 거미줄 모양의 나무잎과도 같은 사인이 있으나 후천성 병소에는 발견할 수 없다. 병소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병소 내부 색이 어둡게 나타나며 해당 장기의 상태는 만성 혹은 말기로 악화된다. 종양도 때로는 막힌 병소의 유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막힌 병소에 착색과다가 생기면 정밀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착색과다 약물 중독. 착색과다는 홍채 섬유 위에 다른 유형의 조직이 나타나는 것으로 착색이 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물려받는 것과 둘째는 화학약품의 다량 섭취나 색소가 첨가된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에 의해서이며 셋째는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지게 될 때에 혈액 내의 독소가 신체의 어느 조직에 축적되어 나타난다. 똑같은 약을 똑같은 양으로 복용하더라도 사람의 해독 능력에 따라서 착색의 수준이 달라지게 되는데 해독 능력이 강한 사람의 경우 착색이 잘 되지 않거나 착색되었더라도 사라지고 해독 능력이 약한 사람은 아주 소량을 섭취했다 하더라도 신체 내부에 착색되어 잘 사라지지 않는다. 착색과다는 신체 중 가장 조직이 약한 부위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위에 다른 유형의 세포가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계기가 된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의사의 정밀 진단과 예방. 이 중요하다. 바퀴살. 자전거의 바퀴에 있는 살과 같은 모양으로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으로 바퀴살에는 4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동공에서부터 밖으로 나간 형, 둘째는 자율신경환에서부터 밖으로 나간 유형, 셋째는 자율신경환에서 동공 쪽으로 향한 유형, 넷째는 동공에서부터 자율신경환으로 향하나 자율신경환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유형이다. 이들 중 두 번째 유형의 바퀴살이 가장 위험한데 특히 중요한 장기들 즉 간, 비장, 신장, 연수, 척추 등으로 향하여 뻗어나간 바퀴살들은 해당 장기의 경화로 나타난다. 바퀴살은 소화기관의 노폐물들이 올바로 배출되지 못하고 쌓인 독소들이 비정상적으로 흘러나가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바퀴살이 나간 장기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먼저 장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트레스 링. 밭고랑과 같은 형태의 링이 원형의 모양으로 하나 혹은 둘 또는 여러 개의 링이 홍채 가장자리에 나타난다. 스트레스 링은 흰색으로부터 매우 검은색을 띠는 다양성을 나타낸다.
링을 주의 깊이 살펴보면 깊이를 측정할 수 있다. 색이 흰 신경링은 신경통과 신경과민의 증세를, 색이 어두울수록 신경계의 손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스트레스링은 주로 홍채의 바깥 부위, 즉 제4영역에서 7영역 사이에 나타나 주로 근육과 다른 장기들에게 영향을 미치나 자율신경환 내부에서 발견되었다면 신경성 소화 불량과 자율신경계를 주관하는 뇌세포의 위축으로 근육 및 신경의 마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복잡한 현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는 스트레스링이 한두 개씩은 있으나 3개 이상일 경우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육체적, 정신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스트레스링은 서양인보다는 동양인에게서, 약체질보다는 강체질의 홍채에서 더욱 많이 발견된다. 알레르기 체질. 알레르기란 항원-항체 반응이 생체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병적인 과정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알레르기 체질이란 항원-항체 반응에 의하여 알레르기 증세를 일으키기 쉬운 체질로서 항원성 물질이 침입하기 쉽거나 그것을 흡수하기 쉬운 체질, 항체를 형성하기 쉬운 체질, 약간의 항원-항체 반응에도 신경 자극을 일으키는 민감한 체질이라고 할 수 있다. 알레르기 체질에는 1. 삼출성 체질 2. 흉설림프성 체질 3. 혈관신경성 체질 4. 과민성 체질 등이 있다. 알레르기 체질의 공통점은 자율신경 기능의 이상인데 자율신경이 알레르기 반응의 발현에 관여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임파염주가 나타나는 홍채의 소유자들이나 자율신경계 중독자들에게서 나타나며 갈색 홍채에는 검은 색소가 자율신경환에서 홍채 바깥쪽까지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근골격 허약. 몸을 지탱하고 체형을 형성하며 체격 또는 자세를 지탱하며 운동의 토대가 되고 내장의 모든 기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골격과 운동을 위하여 분화한 조직인 근육은 영양을 보관하고 지방을 분해하며 몸의 pH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근골격계의 허약성은 홍채의 가장자리에 작은 구멍들이 많이 분포하여 있는 모양으로 나타난다. 유전적으로 형성되기도 하고 후천적으로도 발생한다. 칼슘 부족으로 인한 골다공증, 퇴행성 관절 등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며 pH 밸런스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산성 체질을 동반한 경우 관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칼슘의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칼슘과 나트륨의 균형을 잘 유지시켜야 한다. 중독. 우리가 먹은 음식은 위장 소장을 거치면서 분해되고 영양은 흡수되어 생명을 유지한다. 그리고 나머지 찌꺼기는 대장을 통해 수분이 흡수되고 직장, 항문으로 이동하여 체외로 배설되게 된다. 우리가 먹은 음식의 찌꺼기는 24시간 만에 배설되어야 하지만 변비나 기타 다른 질병으로 대장의 활동이 둔화되어 체내에 오래 머물게 되면 노폐물이 장내부에서 부패되고 가스가 발생하며 부패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은 수분과 함께 피로 유입되어 우리의 피가 탁해지게 되고 그 결과 간이 해독을 하기 위해 무리하게 되어 인체의 모든 장기들이 쉬 피곤해져 질병에 걸리기 쉬운 상태가 된다. 이와 같은 상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피가 중독되는 자가중독증, 도토인탁서피케이션에 걸리게 된다. 홍채의 대장 부위와 3영역인 피의 영역이 어두운 색으로 변하는 상태가 바로 중독 증상인 것이다. 임파염주, 임파충혈. 임파충혈은 주로 푸른색의 홍채를 가진 서양인에게서 발견되며 동양인의 홍채에서는 관찰하기가 매우 어렵다. 임파충혈은 임파계의 순환에 장애가 생기고 독소가 생겨 충혈되게 되면 혈액 임파 영역인 제6영역이 흰 구름과 같이 형성된다. 임파충혈은 색에 따라서 상태를 알 수 있는데 흰색은 초기 증세를, 노란색은 아급성, 갈색은 만성 혹은 말기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임파충혈이 주로 서양인에게 나타나는 이유는 과다한 육류의 섭취로 임파를 통한 독소의 배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임파충혈이 나타나는 홍채는 임파계통의 질환뿐 아니라 알러지에 걸리기 쉬운 체질이기도 하다. 동양인의 홍채에서는 서양인과 같은 형태의 임파충혈을 관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나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관찰할 수 있다. 동양인 홍채에 나타나는 임파충혈은 홍채의 부분이 검게 물든 것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중성지방, 간 대사 이상. 지방은 소화관 내에서 물질 분자로 흡수되어 임파관을 통해 혈액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작은 지방 물질 분자들은 혈액에서 지방조직 세포 속으로 저장된다. 저장된 지방은 주로 피하지방으로 체온의 발산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지방 1g mg이 연소되면
9.3kcal의 에너지가 생긴다. 이와 같이 칼로리의 생성량도 많고 체온 유지에 필수적인 지방도 체내에 과다하게 축적이 되면 비만 지방간, 유리기 생성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마지막 장 참조. 간에서 지방 대사에 문제가 발생하면 홍채 가장자리 주변 공막에 노란색이나 갈색의 링으로 나타난다. 특히 홍채의 윗부분, 뇌영역에 형성되면 지방간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난다. 이 현상이 초생환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 뇌의 혈액순환 부족으로 경색이나 출혈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중풍에 걸리기 쉽다. 고지혈. 홍채 바깥에 희거나 희미한 색의 링이 형성된다. 홍채 가장자리에 멍든 색으로나 안쪽에 하얗게 나타난다. 팔다리에 혈액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풍, 손, 발이 찬 증상이 나타난다. 뇌 영역에서 발견되는 초생환과 같은 현상이다. 콜레스테롤링과 함께 혈액순환 장애 현상이 나타나면 동맥경화와 같은 질환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혈액순환 장애와 콜레스테롤링은 서로 비슷한 현상이기는 하지만 명확하게 구분된다. 콜레스테롤링은 안방수에 형성된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며 혈액순환 장애는 각막이 공막을 끌어당기면서 덮이는 현상이다. 피부링, 비듬테두리. 비듬테두리는 홍채의 피부 영역인 제7영역에서 검은 링의 형태로 시작하여 동공을 향해 안쪽으로 퍼져나간다. 피부는 폐, 신장과 더불어 우리 몸에 노폐물을 배출하고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는 역할을 하는데 피부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피부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폐나 신장이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부담을 받게 된다. 피부가 노폐물을 배설하지 못하고 상태가 더욱 악화되면 비듬테두리는 홍채를 점점 침범하여 홍채 절반가량을 뒤덮기도 한다. 피부링은 주로 폐 영역에 많이 나타나나 때로는 뇌 부위에만 나타나는 때에는 간질 등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난다. 비듬테두리는 여드름, 습진 등 피부 질환의 경우에도 나타나는데 이는 피부의 영양이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부의 영양소인 실리콘의 섭취와 일광욕, 목욕 등으로 극복해야 한다. 피부링은 빛을 눈에 비추지 않은 상태에서 관찰하더라도 잘 나타난다. 빛을 가장자리에서 비추면 빛이 비치는 쪽의 피부링은 잘 확인할 수 없다. 혈관충혈. 혈관충혈은 홍채의 가장자리 영역에 나타나며 공막에 푸른색의 링을 형성하며 나타난다. 혈관충혈은 원래 공막과 홍채 가장자리에 나타나나 증상이 심하게 되면 각막을 타고 올라가 홍채를 덮어 홍채의 표면이 푸르스름하게 보이도록 한다. 3번 사진 참조. 혈관충혈은 정맥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며 산소의 부족 즉 철분의 부족 상태를 반영한다. 혈관충혈 사인이 홍채상에 나타나면 어떤 소모성 질환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특히 소화기 계통의 질환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혈관충혈이 홍채를 덮어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면 소화기관 중 특히 간의 영역을 잘 확인하여야 한다. 혈관충혈은 서양인보다는 동양인에게서 더 많이 볼 수 있는데 동양인의 소화기 계통 질환 사망률이 서양인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초생환. 각막 주변을 둘러싼 회색의 불투명 환으로서 보통 50세 이상인 노인의 홍채에 나타나나 때로는 젊은 청년들뿐 아니라 어린아이에게서도 관찰할 수 있다. 초생환은 뇌의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주는 영양성분 특히 레시틴의 부족으로 인한 콜레스테롤과 미네랄의 축적으로 형성되기도 하고 경추, 척추에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뇌로 향하는 혈관을 억눌러 뇌 혈류량이 감소되게 된다. 이런 사람은 빈혈, 기억력 감퇴, 건망증, 만성두통, 심하면 뇌의 혈관이 경화되거나 막히게 되어 중풍에 걸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의사에게 척추검진 및 뇌의 정밀 진단을 수시로 받고 사전 예방에 힘써야 한다. 특히 초생환과 지방 사인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중풍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아주 많다. 어린아이에게 나타나면 집중력 부족과 기억력 감퇴로 학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콜레스테롤링, 나트륨링. 각막의 연장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희고 불투명한 링이 혈관과 임파 영역인 제6영역에 나타나는데 술을 과하게 마시는 사람의 눈에서도 발견된다. 나트륨링은 몸 안의 칼슘과 나트륨의 화학적 불균형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그 원인은 무기성 염분과 육식의 과다한 섭취에 비해 이를 분해할 수 있는 영양 성분의 부족에 있다. 콜레스테롤링이 홍채에 나타날 경우 고혈압, 동맥경화, 관절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
홍채에는 콜레스테롤링이 나타나나 혈액 검사 결과는 저콜레스테롤 혹은 정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홍채의 진실성을 의심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침착되어 굳어지게 되면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는 낮아져 정상이거나 저콜레스테롤로 나타나기도 한다. 종합병원에서도 수치상으로는 완벽하게 정상이나 수술 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굳어있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는 보고는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철분 보유력 저하. 철분은 폐를 통해서 들어온 산소를 세포까지 전달해주는 헤모글로빈 생성에 필수적이며 혈액 내에 존재하는 미네랄 중 그 양이 가장 많다. 철분은 많은 효소들의 필수적 성분이며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준다. 철분은 체내에 저장되는데 주로 간, 비장, 골수에 보관된다. 그러나 간의 기능이 약화되어 철분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약화되면 철분 부족 현상이나 철분이 혈류에 다량 방출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전자의 경우 빈혈로, 후자는 헤모글로빈이 많이 생성되는 증상으로 나타난다. 빈혈의 경우 얼굴색이 창백하게, 후자의 경우는 얼굴이 붉거나 검게 나타난다. 간 기능의 약화로 철분을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면 홍채의 자율신경환 주변으로 홍채 조직이 돌출되어 들깨를 수백 개 박아 놓은 것과 같은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나비형 병소. 나비형 병소란 병소가 같은 영역에서 두세 개 이상 붙어 있는 것으로 나비의 모양과 같다고 하여 이름하여진 것이다. 종양 사인으로 읽기도 하며 재발 사인으로도 해석한다. 나비형 병소도 마찬가지로 유전적으로 발생한 것과 후천적으로 발생한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유전적으로 발생한 나비형 병소의 경우 대부분 병소의 크기가 크게 나타나나 후천적으로 발생한 경우는 병소의 크기들이 작으면서 하나의 집합을 형성하고 있고 한 개 이상이 다이아몬드 형태를 이루며 내부의 결이 잘 보이지 않으며 검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래의 사진은 나비형 병소이기는 하지만 타원형의 모양을 하고 있고 크기가 비교적 큰 것임을 관찰할 수 있다. 하지만 오른쪽 상단 사진은 병소가 다이아몬드 형태를 취하면서 검고 작다. 이러한 경우 만성적인 질환이 발병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항상 주의를 요해야 한다. 장계실. 장계실이란 대장벽이 허약하여 주머니와 같은 모양으로 생긴 맥랑으로 홍채의 자율신경환 내부에 많이 나타난다. 자율신경환 내부에 막힌 병소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들 주머니는 부패 물질들을 담고 있어 부패 과정에서 생긴 독소가 혈액으로 유입되어 자가중독 증상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경우에 따라서는 배설되어야 할 음식의 찌꺼기들이 장계실 속에서 수개월 혹은 수년간 부패되면서 각종 독소를 내어 장외가스가 차도록 한다. 장계실이 있을 때 반사작용으로 인해 다른 장기들이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그 예로 좌측 홍채 세시 방향에 계실이 있으면 심장의 반사작용을 일으켜 심장질환을 유발시킨다. 또한 간, 담낭질환, 유방질환 등도 계실의 위치에 따라 발생하기도 한다. 신경소통 불량, 자율신경환 부분적 부재. 자율신경은 우리 인체의 모든 장기와 연결되어 인체 내에서 시시각각 일어나는 상황들이 민첩하게 반응하여 우리 몸이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특정 장기로 향한 신경절에 문제가 생기거나 둔화되어 신경의 소통이 불량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이 홍채에 반영되어 나타나는데 자율신경환이 하나의 링으로 표면에 고르게 돌출되어 있어야 하나 신경소통이 불량하면 부분적으로 함몰되어 해당 장기나 조직의 신경분포가 미약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예를 들어 변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항문괄약근의 수축은 교감신경계의 지배를 받는데 이 부위가 부재하면 괄약근의 수축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영양 공급 부족. 자율신경환의 일부분이 홍채 표면으로부터 들려있는 상태로 이는 자율신경환 바깥 영역이 위치한 해당 장기의 영양 공급이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자율신경환이 한 부위만 앞으로 돌출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해당 장기로 향하는 교감신경의 항진을 의미한다. 물리적 충격. 자율신경환의 일부분이 원래의 위치에서 이탈하여 동공 쪽, 즉 동공괄약근의 위치에 형성되어 있어 자율신경환이 두 줄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현상은 교통사고 등과 같은 물리적 충격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다. 산성체질. 우리의 몸이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위해 연료인 음식을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산이 발생하는데 인체에서 발생하는 산의 종류는 약 30여 가지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이 신체의 배출기관인 폐,
신장 등을 통하여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체내에 축적되게 되면 우리 몸은 축적된 산을 배출하기 위하여 코, 목, 기관지 등의 카타르 현상을 일으킨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가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면 신체는 산으로 가득하게 되며 홍채는 매우 밝은 색을 띠게 된다. 홍채가 과산성으로 나타나면 통풍, 류마티스, 관절염 등과 같은 질병에 걸리기 쉬운 체질이 된다. 이런 상태에서는 몸을 알칼리화시켜주는 음식들을 대량으로 섭취하여 몸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홍채가 전반적으로 밝아지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나 홍채의 중심부에서 아래쪽으로만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이는 하체의 순환 부족과 산의 과다 축적을 의미한다. 산성체질과 근골격유약 현상이 나타나면 관절 계통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만성질환체질, 암체질. 개체의 필요에 따라 규칙적이고 절제 있는 증식과 억제를 할 수 있는 정상세포와 달리 조직 내에서 필요한 상태를 무시하고 무제한 증식을 하는 미분화세포로 주위의 정상조직 또는 기관을 침윤하여 파괴시키고 어느 기관이든 전이하여 새로운 성장 장소를 만들어 생명까지도 빼앗아 갈 수 있는 질환이다. 암은 상피성세포에서 발생하는 악성종양은 카오서노머, 비상피성세포에서 발생하는 악성종양을 사오코머로 크게 구분한다. 카오서노머의 종류는 편평상피암, 선암, 기저세포암, 흑상종으로 세분되며 사오코머는 섬유종, 고륙종, 혈압육종, 림프절암, 백혈병, 근육종 등으로 세분된다. 암의 발병 확률이 일반인에 비하여 4~5배 많은 유형이 있다. 홍채 조직 전반에 미세한 흑색점들이 무수히 박혀 있어 홍채가 마치 흑색에 가깝게 보인다. 유년기의 아이들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주로 백혈병, 혈소판 감소, 천식 등의 상태로 발전하는 경향이 짙다. 저산증. 위장 영역과 자율신경환 바깥 영역과의 밝기를 서로 비교하여 위장 부위가 바깥 영역보다 어두우면 저산증의 증상이 있는 것이다. 환자의 대다수는 저산증의 경우가 많은데 위산의 부족으로 단백질을 분해하지 못하고 또한 다른 영양을 흡수하지 못하여 여러 장기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므로 영양 결핍 증세를 초래한다. 대부분의 저산증 환자는 흡수링이 있어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위암이 발견되더라도 주로 말기에 발견된다. 저산증의 홍채에 자율신경환이 아래로 처지는 장하수 사인이 나타나면 위하수의 상태를 말해준다. 위산과다. 위장 영역과 자율신경환의 바깥 영역과의 밝기를 서로 비교하여 위장 부위가 바깥 영역보다 밝으면 위산과다이다. 위장의 앞부분은 동공의 하단 부위에 나타나며 위장의 뒷부분, 등 쪽은 동공의 상단 부위에서 나타난다. 자가 진단 시 좌측 홍채 3시 방향이 유문 부위며 우측 9시 방향이 분문 부위다. 위산의 균형은 단백질을 분해하는데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나트륨과 칼슘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 위산이 과다하게 되면 나트륨을 다량 소비시켜 칼슘이 액체 상태에서 벗어나 굳어지게 되는 현상이 생긴다. 열린 병소. 열린 병소는 홍채 섬유 조직이 벌어져 골을 형성하지만 막힌 병소와 같이 타원형이나 마른 목골의 구멍이 아닌 조직의 함몰로 나타난다. 열린 병소는 주로 후천적인 문제로 인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통증 및 기타 자각 증상들이 나타난다. 열린 병소는 막힌 병소와는 달리 신체의 메타보리즘, 대사, 이 부분적으로나마 이루어지고 있으며 치료가 되기 쉬운 것이 특징이다. 열린 병소도 한쪽이 타원형의 형태이나 바깥쪽은 열린 유형과 일자로 조직이 괴사되어 홍채 바깥까지 열려있는 유형이 있다. 전자의 경우 주로 푸른색의 눈에서 발견되며 후자의 경우 자율신경환도 열려져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나 바퀴살과는 다르다. 서양인의 홍채는 멜라닌 색소가 별로 없기 때문에 홍채의 섬유질이 결이 보이므로 열린 병소를 관찰하기가 쉬우나 갈색 홍채는 어둡고 결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세하게 관찰하는 것이 요구된다. 장하수. 횡행결장, 가로결장, 이 그림과 같이 아래로 처지게 되면 위로는 위장을 아래로 끌어내리고 대장 밑에 있는 장기들은 압박을 주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도록 한다. 대장하수 증세는 신체의 칼슘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많은 여성들의 경우 장하수로 인하여 오줌 소태, 생리통 등과 같은 질환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궁 외 임신이 될 수도 있다. 장하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슬렌트보드 운동이 필수적이며 물구나무 서기도 많은 도움을 준다. 장하수의 경우 자율신경환에
5에서 75분이 동공 쪽으로 협착되어 있으면 횡행결장 아래에 있는 장기에 압박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다. 축소된 자율신경환. 자율신경환이 전체적으로 축소된 것은 소화기관 내부의 긴장도가 항진된 상태로 여러 가지 경련 성변비에 경향이 있다. 또한 급체를 잘한다. 정신적으로 이 구심성 형태의 개성은 매우 능률위주이며 사회생활과 영양 섭취에 있어 매우 분별력이 있다.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는 성향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운동과 활동을 주로 확장적인 것을 위주로 댄싱, 수영, 태권도를 주로 할 것을 추천한다. 대장과 자율신경환이 연관되어 영향을 미칠 때의 도표. 홍채의 시간대별로 반영되어 나타나는 위장의 영역.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